남편이 일본 도쿄로의 발령 통지를 받은 것은 어느 날 저녁 늦게였다. 메일함에 찍힌 문서 한 장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도쿄에서 3년간 근무하게 되었다는 통보였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한 이상 국경은 그다지 중요한 장벽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갈 결심을 굳혔다.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비자 발급, 생활 필수품 정리, 한국집의 정리와 일본에서의 새로운 거처 마련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다행히도 회사 측에서는 주거 비용을 부담해 주었고 두 사람은 도쿄 근교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직장까지의 이동이 용이하면서도 주거 환경이 안정적인 곳이었다. 집 내부는 다다미방과 현대식 주방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과 현대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아내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가전과 가구를 들이는 일은 마치 다시 신혼살림을 차리는 듯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처음에는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아 가전 설명서를 읽는 것도 버거웠으나 번역 어플과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하나씩 익혀나갔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다 낯선 채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일을 헷갈려 이웃의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이 쌓이며 어느덧 그녀는 일본 생활에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동네 상점가를 산책하며 야키토리나 타코야키를 사 먹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 되었고 근처 신사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구경하며 오래된 도자기나 수공예품을 수집하는 취미도 생겼다.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수업을 들으며 간단한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쿄의 사계절은 한국과는 또 다른 정취를 주었다. 봄에는 벚꽃이 골목마다 흐드러졌고 여름엔 축제와 불꽃놀이, 가을엔 단풍과 밤, 겨울에는 조용한 설경이 도시를 덮었다. 그러나 일본이 완벽하게 평온한 나라는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찬장 속 식기가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지진이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낯선 자연의 위협 앞에서 일시적으로 불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찾았다. 이곳 사람들처럼 그녀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삶은 결코 도피처도 단순한 타지 생활도 아니었다. 그녀에게 있어 도쿄는 이제 머무는 곳이 아닌 사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생소하고 때로는 정겨운 이국의 일상이 그녀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낯선 땅에서 함께 나이 들고 있었고 그 나날 속에서 일본은 타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갔다. 남편의 근무지가 시부야로 정해진 뒤 부부는 통근 시간을 고려하여 메구로구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내는 이사를 마친 직후 동네를 둘러보며 생활의 동선을 천천히 정비해 나갔다. 일본의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플라스틱, 캔, 병, 가연성, 불연성, 대형 폐기물 등 세분된 항목별로 요일과 배출 시간도 달랐다. 안내문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처음 며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쓰레기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집 앞을 정리하러 나오는 관리인 아주머니와 마주치면서 손짓과 간단한 인사로 점차 규칙을 익혀갔다. 아내는 슈퍼마켓 대신 장을 보러 전통시장인 상점가를 자주 찾았다. 시장에는 노포라 불리는 오래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육점 앞에는 고등학생들이 줄을 서서 크로켓을 사 먹고 있었다. 두부 가게에서는 직접 만든 따끈한 유부와 생낫또를 종이 상자에 담아주었고 생선 가게에서는 갓 손질한 사바와 전갱이를 손수 포장해 주었다. 언뜻 보기엔 낡은 골목 같았지만 사람들의 손길과 숨결이 여전히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일상 속 일본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어졌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고 수목화 교실에도 발을 들였다. 수업은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었으나 옆자리에 앉은 노부인들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 그녀는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고 그들은 느린 속도로 단어를 반복하며 받아주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시회도 열렸고 그녀가 만든 작품은 봄 벚꽃 시리즈 전시에 조용히 전시되기도 했다. 그 순간 비로소 타국에서 이방인이 아닌 한 사람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진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그녀의 일본 생활에서 가장 특별했던 날은 1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근처 신사에서 열린 신년 참배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다. 일찍부터 길게 늘어선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손을 씻고 종을 울린 후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그녀도 똑같이 그 흐름에 따랐고 작은 오미쿠지 하나를 받아들었다. 기룬이라는 두 글자가 손끝에 닿았을 때 그녀는 조금 웃었다. 일본에서의 삶이 단지 견디는 나날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진 시간임을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다. 이렇듯 일본에서의 시간은 날마다 새로운 층위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매일이 조금씩 다른 결로 다가왔다. 언어의 벽을 넘어서고 관습의 결을 이해하며 타인의 배려 속에 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에 뿌리 내린다는 것의 의미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오자 일본의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도쿄의 하늘은 며칠째 흐렸고 공기에는 눅눅한 습기가 가득 배어 있었다. 아내는 처음 겪는 일본의 장마가 생경하게 느껴졌다. 습도는 피부에 달라붙었고 세탁물은 말리기가 어려웠으며 집 안구석마다 제습제를 놓아야 했다. 마트에서는 장마철 대비용 방습 제품과 제습기, 탈취제 광고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지하철 입구에는 미끄럼주의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마가 주는 불편한 만큼 계절의 풍경도 새롭게 다가왔다. 가까운 하코네 산장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날, 비 내리는 산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수국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에 젖은 연보랏빛과 파란빛 수국은 일본의 여름을 상징하는 듯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들른 찻집에서는 유자향이 은은하게 나는 뜨거운 차와 함께 전통 과자인 와라비 모치를 내주었고 그 맛은 장마철의 무거운 공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도쿄의 여름은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자 도시 전체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스팔트는 낮 동안의 열을 머금어 밤까지 식지 않았고 전철 내부는 에어컨으로 가득했으나 밖으로 나서면 숨이 막히는 듯한 열기가 밀려왔다. 아내는 처음엔 그 더위에 쉽게 지쳤으나 이웃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씩 따라하며 적응해 나갔다. 양산을 쓰고 얼린 수건을 목에 두르고 냉장 보관된 시소 음료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 작은 선풍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까지. 단순한 생활 방식이었지만 그 속에 오랜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지혜가 스며 있었다. 여름의 절정에는 도쿄 곳곳에서 불꽃놀이 축제가 열렸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근처 강변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유카타 차림으로 사탕을 들고 뛰어다녔다. 밤하늘에 터지는 불꽃은 형형색색으로 물결치며 번졌다. 아내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같았으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이국의 여름 풍경이었다. 소음 속에서도 고요하고 낯설지만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다. 계절은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기듯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일본 생활도 그에 따라 결을 더하고 있었다. 익숙함과 낯설미 공존하는 나날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만의 일본을 그려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도쿄의 거리 곳곳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 위에 앉은 낙엽은 하루가 다르게 색을 바꾸었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는 노랑과 붉은 빛으로 대지를 덮었다. 아내는 집 근처의 요요기 공원을 자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가 주는 풍경을 눈에 담았다. 어느 아침에는 아침 햇살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벤토박스를 먹는 직장인들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고 또 어떤 날은 카메라를 든 노년의 사진가가 한 나무 앞에서 한참을 머무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일본의 가을은 단순히 날씨가 선선해지는 계절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식재료가 풍성해지고 문화 행사가 늘어나는 시기였다. 백화점 지하식품 코너에서는 밤, 고구마, 송이버섯으로 만든 계절 한정 상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었고 빵집에서는 단호박 크림을 넣은 롤케이크와 마롱 타르트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다.
아내는 틈나는 대로 이런 계절 먹거리를 하나씩 맛보며 자신만의 작은 가을 미각 여행을 즐겼다. 아울러 근처 서점에서 가을 문학 주간을 맞아 열린 일본 현대시 전시도 찾았다. 낯선 문장 속에 스며든 정서들이 문득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일본어 시집을 한 권 구입해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출근한 평일 낮 아내는 지역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다도 체험에 참가하게 되었다. 다다미 위에 정좌한 채 천천히 차를 다리는 일본인의 손놀림과 조용한 시선, 짧은 예경의 절차 속에는 생각보다 깊은 집중과 절제가 녹아 있었다. 차 한 잔을 내기까지의 침묵, 향기, 손짓 하나까지 모두 의식된 행위였고 그 속에서 그녀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오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여백이었다. 또 한 가지, 가을은 일본에서 각 가정이 조용히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했다. 전기장판과 온풍기를 점검하고 이불을 겨울용으로 바꾸며 유카탄 온열 테이블 설치도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졌다. 아내는 이웃 주부들과의 잡담 속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소형 유카탄을 구입했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테이블 속으로 다리를 넣은 채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곤 했다. 외부의 기온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온기는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녀의 일본 생활은 어느새 낯설지 않은 계절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새로웠으나 그 새로움이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연히 달랐다. 시간이 흐르며 타지에서의 일상이 곧 삶의 일부로 정착해가고 있었고 계절의 리듬과 사람들의 방식 속에 자신도 조용히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되자 도쿄의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다. 도시를 감싸던 바람은 점점 매서워졌고 해는 일찍 저물어 거리는 금세 어두워졌다. 아내는 아침마다 유리창에 서린 성에를 손끝으로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일본의 겨울은 서울만큼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코끝이 시리도록 선명한 햇살을 종종 마주할 수 있었다. 12월 중순이 되자 도쿄 시내 곳곳은 연말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백화점 입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설치되었고 상점에서는 시즌 한정 제품과 선물용 포장들이 진열되었다. 역 앞 광장에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한국에서 보아왔던 북적이는 연말의 분위기와는 다른 조용하면서도 정갈한 일본식 연말 분위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남편 회사의 연말 회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내는 혼자 도쿄 근교의 가마쿠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겨울 바다와 고요한 절의 풍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오래된 사찰의 돌계단을 따라 오르며 그녀는 조용한 나무의 냄새와 차가운 공기의 무게를 느꼈다. 경내의 찻집에서 마신 따뜻한 말차 한 잔은 언손을 녹였고 천천히 흘러가는 겨울 햇살 속에서의 그 시간은 유독 잔잔하고 깊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본의 전통인 오세치 요리와 가도마츠 준비가 시작되었다. 아내는 동네 슈퍼에서 오세치 요리에 쓰이는 검은 콩, 다시마, 연근 등을 처음 접하고 흥미를 느꼈다. 각 재료에 깃든 의미와 상징은 일본 문화의 깊이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녀는 간단한 형태로나마 집에서 오세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작은 예를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후 미소카에는 두 사람은 함께 절에서 종소리를 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근처 절에서는 조야노카네라 불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108번의 종소리는 인간의 번뇌를 씻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먼 타지에서 보낸 첫 해의 마무리에 어울리는 정서적 여운을 남겼다. 겨울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소 외롭고 낯설었던 계절이었지만 점차 그녀는 일본의 겨울이 주는 고유한 정취와 감도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과 리듬,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간격,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음식과 장식 속에서 그녀는 타국 생활에 조금씩 더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해가 밝고 난 뒤 일본 전통의 오쇼가스 분위기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정에서는 아이들이 다시 모여 달리기를 했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설 연휴 특수를 끝내고 다시 일상의 상품 구성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내 역시 평소의 루틴을 다시 정비해 나갔다. 겨울 동안 중단했던 일본어 학원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냉장고 안도 정돈하며 소박한 한 끼를 위한 재료들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1월 중순 아내는 처음으로 도쇼카이 도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립 도서관의 공지 게시판에서 우연히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한 것이었다. 소규모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정하고 읽은 뒤 느낀 점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령대는 다양했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이었다. 책은 일본 현대 작가의 소설이었고 그녀는 사전을 옆에 두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읽는 속도는 느렸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주는 정서의 결이 오히려 더 깊이 다가왔다. 도서 모임의 날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룻바닥에 가지런히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가 돌아가며 자기 생각을 말했지만 그 분위기에는 경쟁도 무언의 평가도 없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주는 사람들의 태도는 오랜 신뢰를 쌓아온 이유처럼 따뜻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직접 만든 유주 무즙차를 종이컵에 나누어 주었고 그 온기는 손끝에서 마음으로 번져왔다. 그 즈음 아내는 일본 특유의 계절 의례 중 하나인 세스분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절기이며 악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전통 행사였다. 근처의 신사에서는 콩을 뿌리며 오니와 소토, 후쿠와 우치라고 외치는 의식이 열렸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절 앞에서 손뼉을 치며 행운을 기원했다. 아내는 집에서도 작게나마 콩을 준비해 현관 앞에 몇 알을 뿌리며 자신과 남편의 건강을 조용히 빌었다.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던 거리의 구조, 시간표 없는 이웃 간의 거리감, 장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생소한 재료들까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한때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내던 시간이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일본이라는 장소가 그녀 안에서 하나의 생활 세계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느리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월이 되자 도쿄의 겨울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여전히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의 각도는 점차 부드러워졌고 길가의 매화나무는 서서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도심의 거리에서는 하루마츠리, 봄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들이 붙었고 백화점 진열대에는 벚꽃을 형상화한 분홍빛 장식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는 주말이 되면 종종 혼자 근교의 작은 마을이나 사찰을 찾았다. 이번에는 치바 현에 위치한 조용한 정원 사찰을 방문했다. 그곳은 겨울과 봄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풍경을 지니고 있었다. 나무가지에는 잔설이 남아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조심스럽게 피어난 매화꽃이 하얀 숨결을 틔우고 있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은 분명히 계절의 전환을 알리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아내는 근처의 전통 제과점에 들러 히나 아라레를 구입했다. 곧 다가올 히나마쓰리, 여자아이의 날을 위한 전통 과자였다. 유리병 안에 들어있던 작은 색색의 쌀과자는 단단하면서도 바삭했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일본의 연중 행사 대부분은 가정의 안녕과 계절의 흐름을 함께 기념하는 구조로 짜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공동체 의식이 배어 있었다. 아내는 그 일상적인 관습 속에서 어떤 지속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도쿄 생활의 한 가지 변화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고 무언가를 달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일본에서의 시간은 조금 다른 결을 가졌다. 아침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날씨 방송을 들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마을 도서관을 들렀다. 저녁이면 유카탄 아래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성과보다는 흐름에 집중하게 되었고 바쁨보다는 느림 속의 충만함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일본의 생활이 마치 오래된 종이 위에 써내려가는 먹글씨와도 같다고 생각했다. 분주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번지지 않는 농담의 결이 있었고
그 위에 자신도 조심스럽게 삶의 흔적을 더하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타국에 있었고 언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조각들은 그녀에게 이방인이 아닌 거주자의 감각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렇게 2월의 시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었고 도쿄는 이제 곧 벚꽃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